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올해 36회 감정평가사 2차 시험 보시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총평과 예시답안은요, 제 네이버 카페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요, 간단한 논점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문제 분석과 해석은요, 강평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1번의 물음 1을 보시면요. 사업인정 전후와 보상에 관한 협의, 그 다음에 후 협의 취득에 대한 논점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자주 단과에서 아니면 스터디에서 풀어봤던 문점인데요. 우리 단과에서는요. 종합문풀 6회차 문제 1 물음 1에서 수용재결 신청하기 전에 합의하여 갑토지를 협의 취득한 경우 협의 취득의 법적 성질은, 그래서 여러 번 풀어봤던 논점이죠. 마찬가지로 협의 취득에 설명해라. 그래서 6회차 문제 2번에서도 이 부분을 다뤘었습니다. 그 다음에 1기 스터디 1주차 문제 3번에서 전후 협의의 차이점에 설명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협의 취득은 정말 자주 그 다음에 A급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전후 협의 같은 경우에 사법상 계약설,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설, 학설 대립을 써주시고 판례 입장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후 협의 취득은 우리 전 협의와 뭐가 차이점이 있었죠? 협의 성립 확인 제도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협의 성립 확인을 받기 전에는 일반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승계 취득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협의 성립 확인을 받았다. 그러면 수용지결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원시 취득이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잘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음이 같은 경우에는요, 갑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갑주장의 타당성 보시면요, 공장 운영의 차질, 그 다음에 콘크리트 공급 감소로 건설 현장의 어떤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유산 보호라는 이유로 수용될 수 없다. 즉, 내 사익과 그 다음에 문화유산의 보호라는 공익에 대한 비교이죠. 즉, 공공필요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읽으시면은 풍납토성 사건이라는 게 아마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A급으로 항상 준비했던 사업인정 요건과 풍납토성 사건입니다. 그래서 풍납토성 보건 사건은 거의 지금 우리 사실관계가 유사하게 저희가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서도 제가 문제 내드렸을 때 공익과 사익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간의 비교 역량이 현저하게 불균할 비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적었던 논점 그대로 그죠?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공공필요성에 대한 판례, 내용 요건을 적어주시면 보다 이제 차별화 전략이 될 거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게 배점이 커지면 비례원칙도 함께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원칙으로 포섭하시는 부분, 그래서 배점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요건과 내용 포섭에 대해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장 2의 타당성은요,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관련한 행정청이지 수용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 판례 핵심 정리에 있는 내용을 좀 보셨으면 조금 쉬웠을 것 같고요. 또는 안 보셨다라고 해도요, 우리 참조주문에서 이미 힌트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조주문을 엮어서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그죠? 수용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참조조문을 잘 활용하자. 이런 것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갑주장의 타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 쓰시고요. 풍납토상 사건, 이 판례를 열심히 외우셨다면 이 관련 판례를 쓰시고 포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 같은 경우에 영업손실보상 요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업손실보상 요건과 농업손실보상 요건 끝까지 잘 준비하고 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준비를 하셨나요? 그래서 영업손실보상 요건을 설명하시오 했는데 문제 보시면 참조조문에 그죠? 영업손실보상 시행규칙 45조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차별화 전략을 가야 되는데요. 시행규칙 45조를 구체적으로 요건을 쓸 건지 고민을 해보시고, 아니다, 나는 그냥 시행규칙 45조만 쓰시고 포섭을 자세하겠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45조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휴업과 폐업에 대한 보상 기준, 이것도 같이 함께 쓰셔서 휴업 보상이다 라는 부분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보상 요건 같은 경우에 열심히 그죠? 쓰는 문제도 했었고요. 폐업과 휴업을 구분하는 기준, 이런 부분도 같이 다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출문제 관련해서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주장이 타당하냐 해서 포섭하는 문제, 케이스 문제로도 보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제 2번에 물음 1 같은 경우에 하자의 승계가 출제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나 아니면 단과에서 굉장히 많이 풀어봤던 문점이에요. 그래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하면서 표준지 공시가격 결정의 위법함을 독립한 사유로 다툴 수 있는가?
그래서 거의 유사한 사안으로 나왔죠. 기출응용이죠. 그다음에 종합문풀에서도 우리가 하자승계 논점을 많이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물음이와 연결해서 이제 재소기간 관련 논점도 같이 이제 여러 논점들을 같이 봤습니다. 특히 우리 하자승계 같은 경우에는요, A급 논점이고 그 다음에 다들 잘 풀 수 있는 논점이어서 요 수용재결의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표준질 공식과의 성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신 분들이 득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결 논의에서요, 관련 판례를 또 적시를 해주셔야겠죠. 이런 부분들 포인트를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이 같은 경우에 그죠? 재소기간 저희가 수많은 논점들을 정리했는데 오히려 이번엔 좀 썰렁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를 갈 때 재소기간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개정된 36조 사항에 따라서 이 논의를 같이 써주시면 되는데 이의 신청하고 심판을 가버렸습니다. 따라서 심판 후에 기각재결이 나왔을 때 기각재결과 원처분, 어떤 대상을 하냐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요, 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소송법과 20조 1항의 단서가 적용돼서 어떻게 되죠? 재결소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일반론 위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3번 같은 경우는요, 변경명령 재결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연습하던 논점입니다. 사실관계 보셔도 3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2월에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라 라는 재결을 하였다. 그래서 명령 재결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단과에서도 종합문풀 3회차에서 거의 유사하게 6개월의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라 라는 재결을 하였고, 이때 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외 대상은 무엇인가, 그래서 거의 비슷한 논점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장 들어가기 전에 파이널 단과 2회차에서 제가 변경 재결을 막 넣어드렸어요. 근데 이때 수험생분들이 변경명령 재결이랑 많이 헷갈렸거든요. 근데 제가 채점평에서 변경재결, 명령재결 이거 헷갈리지 말라, 다시 한번 둘 다 보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쓰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 3번의 물음이 같은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냐, 그 다음에 납부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국장은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징금도 이제 A급으로 이제 수많은 논점을 다뤘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1기 10주차에서는요,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과징금의 부과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징수와 그 다음에 체납한 경우에 이 44조 조문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됐고요. 스터디에서도 2기 8주차에서 우리가 과징금 제도, 그 다음에 강제징수 이런 내용들을 같이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3기 8주에서도 우리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같이 봤었죠.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에 우리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이제 플러스 알파 차별화 전략으로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단가 스턴에서 조금 다뤘던 논점이라서 법령과 내용을 정리를 하셨으면 무난하게 잘 풀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 4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설립인과 관련된 논점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파이널 문제풀이 2주차에서도 설립 그 자체, 그 법조문에 대해서 같이 이제 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터디 3기 1주차에 설립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의 효력을 설명하시오 라고 제가 한번 출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기 1주차 스터디에서 이 목차를 사실 거의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가에 대한 어떤 관계는 이 논점 그대로 쓰시고, 다만 인가에 대해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기본행위 설립행위를 다퉈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소송에서 어떠한 하자를 다툴 수 있냐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립행위 그 자체는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그 다음에 이 법령상 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중대명백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다툴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적시를 하면 고득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소송을 못 맞췄냐, 그 다음에 어떤 소송에 대해서 내가 잘 못 썼다라고 해도 우리가 3기 스터디 1주차에서 풀었던 인가의 관계, 그 다음에 이 효력, 기본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 이런 부분을 잘 적시했어도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 총평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추후에 강평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규 같은 경우엔 이견이 있거나 또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예시답안은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예시답안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